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 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메뉴 분석 카페입니다. 카페는 뭐 결국 커피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페는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을 얘기하는 거고요. 터키에서 카흐메에서 커피의 단어라고 하는 카흐메에서 시작해서 지금에는 이제 카페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국내 카페 산업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1980년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손탁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6.25 이후 미국 무대를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으로 유입됐고, 그다음에 1999년에 스타벅스 1호점이 오픈하면서 이제 이런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뭐 워낙에 많은 브랜드로 워낙에 많은 매장으로 많이 출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이 커피 시장은 좀 많이 포화된 상태고요.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익 나는 매장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는 뭐 2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접근하고 그냥 뭐 내가 커피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출점들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컨셉이라든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시면은 훨씬 더 성공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카페 형태별 분류입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데 어떤 카페냐, 컨셉이 뭐냐, 또 뭐 시그니처가 뭐냐, 뭐 컨셉에는 뭐 인테리어 컨셉도 있고 서비스 컨셉도 있고 메뉴 컨셉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메뉴 형태별, 커피 전문점, 뭐 주스 전문점, 뭐 찻집, 버블티 전문점, 빙수 전문점, 뭐 브런치 카페, 디저트 카페 이렇게 해서 메뉴를 가지고서 형태를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의 매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형태별로 보게 되면 베이커리 카페, 뭐 북카페, 사주 카페, 뭐 갤러리 카페, 펍 카페 이렇게 구분이 되죠. 커피 전문점 매장 수 뭐 매출 증가는 뭐 이 당시에도 많았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화 상태입니다. 너무 많죠.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은 매장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 당시 2016년 당시에도 서울에만 17,000개 정도의 커피 전문점이 있다라고 이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커피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워낙 많이 생겨나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는 건 역시 이디야입니다. 근데 이디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도 잘 한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이 이디야 커피를 선호하는 이유는 가성비 있는 가격, 그 다음에 또 매장 수가 넓고 나름대로의 어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잘 완비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개폐점 현황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 사실은 뭐 백다방이 제일 많이 2014년도에 24개였다가 2015년에는 400개로 거의 뭐 200% 이상 성장한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가 브랜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도 저가 커피들은 아예 출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익성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회계상으로 매출 대비 뭐 인건비, 재료비 모두 빼고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저가 커피들은 사장님의 인건비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500 번다. 그러면 사실 경영학적으로는 자기 인건비를 빼게 되면은 뭐 1, 200밖에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인건비를 포함하면서까지 수익으로 본다라는 게 약간 맹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가 커피는 좀 출점할 적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또한 저가이다 보니까 많이 판매가 돼야 된다. 단순하게 뭐 2,000원짜리 커피 한 잔 판다. 100잔 팔아야 20만 원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요즘에 알바생들 뭐 아니면 뭐 이런 파트타이머들 쓰는 게 시간당 최소한 평균 한 13,000원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가 커피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아메리카노가 이제 대체적으로 전체 매출의 한 80% 하다 보니까 제일 비싼 데는 이제 그 당시에 폴 바셋, 제일 싼 데는 뭐 만화핀이 1,600원으로 제일 쌌었습니다. 이제 브랜드별 커피 평가입니다. 요건 소비자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스타벅스. 뭐 세계 커피의 스탠다드다. 한국에서도 이제 워낙에 스타벅스가 어떤 브랜드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간 사람한테 물어보죠. 어떤 브랜드를 선호합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스벅이라고 얘기하죠. 뭐 한편으로 뭐 별다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에서는 그래도 스타벅스가 제일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피빈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의 열정과 같은 커피다. 그래서 실제로 커피빈은 20대 남성들이 좀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엔젤리너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로스팅으로 보수적인 커피다.
뭐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약간의 로스팅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짙은 색깔의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좀 엔젤리너스는 약간 쓴맛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멘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로마가 뛰어난 커피다. 그 다음에 카페빈에는 뭐 지금은 이제 본사가 없어졌지만 뭐 단맛이 좋은 커피다. 그 다음에 이디야는 가격 대비 뭐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다. 그 다음에 맥도날드는 싼 게 비지떡이다. 예. 뭐 한때 그런 것 같아요. TV 광고에도 뭐 이렇게 맥카페 광고를 많이 했죠. 뭐 스타벅스하고 비교했을 때 맛이 더 좋다라고 막 이렇게 광고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시는 분들은 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던킨 도넛, 달달한 도넛의 딱. 저도 개인적으로 던킨에 가면은 꼭 그 카페 모카라는 메뉴를 먹게 되는데요. 도넛이랑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던킨에서는 커피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커피 맛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별로 자기만의 컬러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할 적에도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 일반 현황입니다. 뭐 커피는 말 그대로 커피 나무에서 생두를 수확해서 공정을 거치고 로스팅을 한 다음에 추출을 해서 마시는 기후 음료가 커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요. 전 세계적인 커피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뭐 17세기 이전에는 커피가 처음 탄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7, 18세기에는 이제 끓인 커피의 불편함을 개선하면서 이제 이렇게 드립 커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이제 증기압으로 인해서 추출을 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세기 중반에는 지금의 그런 현대식의 에스프레소 머신이 구축이 돼서 뭐 가격도 천차만별이면 적게는 뭐 진짜 뭐 2, 300부터 해서 비싼 건 억 단위까지 가기도 합니다. 21세기 이후에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많이 대중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다변화되고 소비자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이런 스페셜 커피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지금 뭐 커피 전문점을 출점을 예상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고가의 제품에 그런 스페셜티를 파는 그런 전문점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커피 일반 현황. 뭐 커피 수확은 뭐 아시다시피 핸드피킹, 손으로 직접 따는 거라든지, 뭐 아예 블록 전체로 해서 한꺼번에 수확을 한다든지, 뭐 기계로 수확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게 굳이 우리가 농사질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커피의 효능은 역시 치매 예방, 네, 항산화 효과,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 변비에 좋다. 그다음에 단기 기억력 증진. 뭐 요건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 기억력 증진에 좋은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커피의 3대 원종은 아라비카종, 카네포라종, 그다음에 리베리카종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피 가공 순서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로스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쪽으로 가는 게 라이트한 쪽으로 가는 것은 신맛이 좀 강하다. 그다음에 어두운 쪽으로 쉽게 가는 거는 좀 쓴맛이 강하다. 로스팅이 좀 시간이 지속이 되면 약간 그런 탄맛이 더 많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스팅은 온도, 시간, 속도에 따라서 커피의 맛을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로스팅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뭐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알게 되죠. 그다음에 커피 블렌딩입니다. 커피 블렌딩은 일단은 단조 블렌딩. 한 가지 원두를 가지고서 로스팅의 단계를 조절을 해가지고 섞어서 다시 브랜딩을 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혼합 브랜딩은 아예 다른 품종의 그런 원두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커피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든다라면 이렇게 풀시티 같은 여기서 뭐 콜롬비아 40%, 에티오피아 30%, 과테말라 20%, 케냐 10%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블렌딩해서 만드는 이런 기법들이 있는 거죠.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셜티 나만의 블렌딩된 커피가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커피 품종들을 잘 브랜딩해서 나만의 커피를 만든다면은 다른 집과의 차별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좀 약간의 맹점은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커피 맛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글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봤을 때 국내에서는 10% 미만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물론 저희 같은 경우야 먹어보면 이게 어떤 품종인지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실과 약간 괴리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표방하는 그런 형태라면은 어떤 블렌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매장의 컨셉과 메뉴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추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키 수작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활용한다는 것들, 그다음에 핸드 드립. 요즘에 오히려 좀 고급집 가면 전부 핸드 드립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기계 드립이 있고, 그다음에 버큐um 포트라고 해서 뭐 일명 뭐 사이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 좀 차별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고급 레스토랑 아니면 카페에서는 이런 사이펀을 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서 이렇게 증기압으로 물이 올라가서 삼투압 현상으로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커피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최근에 이런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이런 걸로 해서 동영상을 찍어서들 많이 올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용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케팅 쪽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카포트. 동남아에서 많이 쓰는 그런 뭐 베트남 가면 많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을 거고. 프렌치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저도 뭐 기계는 봤지만 실제로 이렇게 활용하는 건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또 이런 형태를 취하는 방법들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의 종류 워낙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에스프레소부터 더치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뭐 역시나 전체 매출의 80%는 아메리카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커피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뭐 다 알면 좋겠지만 대체적으로 에티오피아, 뭐 케냐 이런 국가들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최소한입니다. 근데 보다 내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국가별로 생산되는 이런 원두 품종들, 그다음에 블렌딩, 그다음에 뭐 이런 로스팅하는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 꽤 많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커피 박사가 없습니다. 혹시나 좀 현재 지금 외식 관련된 뭐 전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커피에 진짜 내가 너무나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한 번쯤 커피 박사 1호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커피 시장 규모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에 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수입량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한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그다음에 점심 식사 한 잔. 저녁에는 가능하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화장실도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잔 정도는 마시고 있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커피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세계 커피 생산국 1위는 브라질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남이다. 세 번째는 콜롬비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출되는 커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내가 매장에서 어떤 커피 품종을 아니면 어떤 커피 원두를 선택할지에도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트렌드입니다. 점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간편하고 좀 쉽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저렴하면서도 굳이 막 뭐 추출하거나 뭐 사이펀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물에 타서 먹는, 그러다 보니까는 스틱의 형태의 그런 커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인 건 카누겠죠. 그다음에 여기 카누 따라서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원두 커피도 지금도 연령대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레스토랑을 출점할 적에도 연령대가 좀 있는 소비자들을 타겟을 했을 경우에는 커피 믹스 머신하고 원두 머신하고 두 대를 같이 설치를 합니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믹스를 선호하고 있고요. 젊은 층으로 내려오면서 점점점 이제 원두 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마다 특색이 있는, 이것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워낙에 대중적으로 프랜차이즈다, 뭐 커피 전문점 워낙 많죠. 근데 사실은 그 매장마다 사실은 컨셉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브랜드 컨셉부터 인테리어, 또 특히나 메뉴의 구성, 또 우리만의 어떤 브랜딩된 커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않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커피를 쓰고 있지? 어떤 원두를 쓰고 있지? 우리 매장의 차별화는 뭐지?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 커피는 뭘까? 꼭 고민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렇게 디저트 시장이 많이 팽배해지고 있죠. 제가 뭐 다른 메뉴 분석에서 디저트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우리가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서부터 이 디저트 시장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3만 불에 도래하면서부터 그런 뭐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뭐 도너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이제 커피 전문점만 가지고서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디저트 제품들을 많이 이제 메뉴 구성을 하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커피 판매도 늘어나고 디저트 판매도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맛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 쓰더라도 좀 검증된 제품들을 받아서 메뉴에 라인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저트 시장은 커피 시장, 카페 시장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커피 키워드입니다. 커피 키워드 검색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침, 뭐 느낌, 분위기, 따뜻한 이런 키워드들이 도출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단어들을 내가 어떤 브랜드 컨셉이라든지 우리 매장의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메뉴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면서 내 매장에 대한 어떤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컨셉을 명확히 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카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페란 가벼운 식사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식당이다.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미군 부대를 통해서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 유입되기 시작을 했다. 그다음에 1988년도에 원두커피 전문점인 자댕이 우리나라에 처음 시초다. 그다음에 커피 우리의 소비 수준은 이미 많이 발전하고 있고 거의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 그다음에 이 당시에 2010년 당시에 서울에만 커피 전문점이 17,000개.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약 25,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치킨집이랑 거의 견줄만 하죠. 수익 내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나만의 그런 매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커피 프랜차이즈 중 이디야 커피가 가맹점 수는 뭐 1위다. 그다음에 투썸 플레이스는 연평균 매출이 1위다. 투썸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찌감치 그런 디저트와 뭐 베이커리 쪽을 같이 메뉴를 판매하면서 객단가가 높아진 매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백다방 신규 개점률이 뭐 1위다라고 나오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폐점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런 저가 그런 메뉴의 그런 커피 전문점들은 신중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커피 전문 중에서는 뭐 제일 비싼 집은 폴바셋, 최저가는 만호핀. 그다음에 1인당 하루 커피는 2잔씩 마시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커피 시장은 커질 거지만 이런 대중적인 그런 저가 커피가 아니라 그런 스페셜티, 나만의 커피 비싸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요. 커피 한 잔 한 2만 원에서 비싼 거 한 10만 원까지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카페의 창업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카페 이꼬르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유동량이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만의 컨셉이 없으면 사실은 생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